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새들이 특히 철새들이 이동을 할 때 V자 형태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항을 뭐 이렇게 최대한 줄였다 이제 이런 얘기는 저도 좀 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V자로 한 20마리씩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한 10마리씩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10마리씩은 또 2열로 날아가면 훨씬 더 절약될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1열로 가 40마리가 쭉 그러면 저항 더 없을 것 같은데 왜 V자로 이렇게 갈까? 이건 뭐 저항 공기 저항의 문제는 맞아요? 공개전 물리 쪽으로 물리로 저도 정확한 원리를 아는 건 아닌데요. 선두에 그 나는 새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의 흐름으로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새가 추가적으로 양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그게 이제 V자 형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똑같은 이유로 그 비행기들도 비행할 때 전투기들 보면 네, 그것도 어디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아낀대요. 연료 소비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V자를 한 번 더 겹치면은 네. 급정가면 부딪히지 않을까요? 추돌 그런 사고가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V자 할 때 맨 앞에 있는 애들을 한 번씩 바꿔주나? 네, 바꿔준대요. 바꿔줘요? 바꿔요. 교대를 하는구나. 그맨 앞에 친구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클 테니까 봐줘야지. 바꿔줄지 아니면 약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선두가 바뀐대요. 근데 개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맨 앞에 안 서는 게 좋은 거잖아요. 편하겠죠, 날개가.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치 줘서 야 가위바위보 하나? 조모임 신장 짜는 느낌이네요. 그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거는 중간에 서로 뭐 싸우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정하겠죠 얘네들도 순서를. 정한다기보다 제 생각엔 자연스럽게 맨 앞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 애는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서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리더와 팔로워가 딱 돼 있어서 항상 리더가 있지만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그렇게 이제 결국 적응해 온 결과인데 빼거나 나 안 할래 그런 거는 근데 비행기 그 V자 모양 편대 비행은 그 다른 이점도 있대요. 그게 요즘은 레이더 모르겠지만 처음에 레이더가 만들어졌을 때 좁은 공간에 모여서 밀집 대형으로 날면은 레이더로 볼 때 이게 비행기가 몇 대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진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같이 모여서 가면 한 대인지 두 대인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30분 가고 쉬었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다가 뭐 있으면 그냥 가야죠. 몇 시간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래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 2박 3일 가면 그동안 못 자나요? 아니면 날면서 이렇게 누가 밑에서 좀 받쳐주면서 좀 자나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구나. 아니요, 그 보면은 새들 엄청 많이 날거든요. 보면 막 알바트로스 이런 거 8만 킬로미터 날고 아니 한 번에? 한 번에 얼마큼 나냐? 에이, 왜냐면 8만 킬로면 할만 키면 거의 뭐 지구도 바퀴를? 지구 절반? 어떻게 나는지 하여튼 그 GPS 다니까 봤는데 어떻게 나냐 보면은 일단은 자면서 날 수 있고요. 뇌가 이제 좌우 안과 있으니까는 한쪽 자고 그 고래도 하죠. 한쪽을 자고 한쪽을 깨고 한쪽을 자고 한쪽을 깨고 하면서 졸음운전. 네. 그리고 정말 졸음대로 조금 자면서 또 날기도 한답니다. 하긴 뭐 거기서 뭐 누구 부딪힐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의외로 또 그냥 바다에 있는 암초 같은 데서 쉬는 경우도 너무 많다고 하고 알바트로스 같이 계속 그런 정말 장거리 이동하는 새들 글라이딩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 상태로 쭉 있으면서 그냥 잔다고. 그럼 이제 기름 뭐 이런 거 이제 잘 타갖고 하니까. 많이 소모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바람 타면서 자는 아주 신기하다. 편안한 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새들끼리 부딪히면 진짜 화나겠네요. 서로 이제 졸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약간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실제로 인간들이 타는 비행기도 이착륙 제외하고 약간 활공할 때는 오토 모드로 간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 눈으로 봐서는 뭐 저기가 내 목적지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지만 지구의 자기력 이런 걸 이제 센싱을 해갖고 가는 거죠. 걔네 나침판 있죠. 네. 부리 밑에 나침판 있어요. 요 눈 밑에. 네, 여기는 여기서 그 느껴지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지구 자기장 파악.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 무슨 느낌일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넘는 감각이라. 자기장 북극이 변하고 그러면 걔들도 적응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걔네가 또 눈으로는 태양 것도 인지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재밌는 연구 하나가 해서 바다거북이도 그 자기장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돌아오는 카리브에 그 섬이 있어요. 근데 걔가 섬에만 돌아온 방향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화했을 때는 최단 루트 섬이었는데 지형이 바뀌면서 이제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계속 돌아오는 섬에만 돌아오는 그런 생태를 갖고 있는 이상한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네가 왜 그런 굳이 거기까지 돌아가지 싶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갔던 데니까 그냥 갔던 계속. 데다. 네. 전통을 중시하는. 자기장 이런 거는 사실 대략적인 위치 파악은 될 텐데 정확한 위치 파악은 어쨌든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새들이 지형지물 파악한다고 시력이 꽤 좋지 않나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렇죠. 또 재밌는 게 곤충들도 철새처럼 이렇게 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뭐 미국의 모나크 나비 이런 얘기 하지만 걔는 쉬면서 나는데 그 바다 건넌 나비 그 곤충들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된장잠자리도 동남아에 날라오긴 하지만 된장 잠자리요. 네, 된장잠자리 동남아에서 날아요? 구수하지만은 가장 멀리 난 애들이 아프리카랑 인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혹시 저도 된장 잠자리를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을 하늘 코스모스 가득한 걔네들. 그게 다 아, 된장 그게
잠자리예요? 네네네네. 왜 이름이 된장이에요? 구수하게 그 이름이 된장잠자리예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나라 겨울을 못 버티고 다 죽어요. 근데 이름은 참 구수하죠. 근데 그냥 고추잠자리라고 부르죠 모두가 그냥. 맞아요, 고추 잠자리. 코스모스 하늘의 고추잠. 네. 코스모스의 맑은. 아 걔네가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었어요? 자생종이 아니에요. 고추 잠자리가 원래 이름이 된장 잠자리예요? 아 리얼 고추 잠자리가 있어요. 완전 새빨갛고 날개 끝도 좀 날개 네, 거기도 좀 빨갛고 다리도 빨간 애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고추 잠자리로 부르는 애들은 고추 잠자리고 된장 잠자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 많고요. 아프리카, 인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메뚜기들 보면은 바다 건너는 애들도 있거든요. 특히 가장 이제 기록적인 게 아프리카에서 영국 날아간 애들도 있고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날아간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메뚜기가. 그래서 얘네가 얼마큼 잘나냐 이런 걸 이제 그 능력을 보려면 많이 한 실험이 있어요. 곤충을 그냥 줄에 걷어놓고 그냥 계속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실험 되게 많이 합니다. 얘네들의 그 비행 능력을 얼마큼 나냐. 그러면 한 10시간은 날아요. 오, 그 에너지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면 곤충마다 종류는 다른데요. 이제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는 뭐 글루코겐을 쓴다든가 뭐 프롤린을 쓴다든가 종류마다 다른데 이제 주로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냥 지방을 연소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오랫동안 대단하네요. 유동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날면 막 100km, 막 몇 킬로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 건너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람에 맡겨. 바람에 맡겨서 그렇겠죠, 설마. 우연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 벌레들이 가끔 비행기에서 조사가 되니까요. 정말 그쯤 가면은 에어로플랑크톤이라 하죠. 그냥 에어로플랑크톤. 공중에서 플랑크톤 생활하면서 그냥 진짜 그렇네. 네,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가다가 뭐 큰 비를 만난다거나 큰 태풍 이런 거 오면 다 몰살하는 거 아니에요? 곤충은 정말 많은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연히 그런 사건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우연히 정착해서 그런 또 어두운 데 거짓 가는 사건이 거고. 일어나죠. 그래서 가끔 옛날 곤충들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호주 사는 곤충이 막 화석이 남미에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나중에 막 남미에서 살아있는 곤충을 찾아요. 아 이게 태평양을 건널 수 있구나 애들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근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 이상 그래도 높이 날아줘야 기류도 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 뭐 땅에서만 10m 요 정도 해갖고는 큰 바람 맞는다고 멀리까지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뭐 토네이도를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정말 네네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네 종종 있다. 네. 벌레들도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고 이동하고 근데 하여튼 메뚜기 보면 순전히 한 10시간은 날고 이러니까요. 특히 이제 곤충들의 운동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 잠자리는 대부분 고추가 아니라 된장이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재밌는데 된 이름은 된장인데 재밌는 게 옛날에는 막 동남아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편서풍 따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마다 산소 동위원소의 비중이 달라요. 그 된장자리를 잡아서 얘네들의 동위원소의 비중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주셨어요. 일본 애들이 자기들도 뭐 동남아에서 왔겠지 싶었는데 막 보니까 티베트에서 온 애들도 있고 인도에서 온 애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야, 굉장히 대단하구나. 멀리서 왔구나. 근데 철새는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확실히. 얘네는 왜 오는 거예요? 지네도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겠지. 그냥 바람 따서 그냥 온 바람 따라 온 거예요? 네, 근데 덕분에 열대의 풍족한 생물량이 와서 쌓여서 연어처럼 마치 거기에서 그냥 공급을 해주죠. 마치 하와이도 보면은 하와이 섬에서 거기 계속 그냥 생물량이 손실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생태 잘 유지되지 보면은 그 중국 황사가 계속 그 남태평양 섬에 유입돼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미네랄이 쌓여요. 중국 황사? 네, 그런 것처럼 남태평양까지 가요? 네, 태평양까지. 그래가지고 잠자리도 우리 온대림의 그런 훌륭한 저 중국은 진짜 별걸 다 수출하네. 황사까지 수출을. 황사까지. 네. 물론 거기는 하늘이 뿌여지지 않겠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미네랄 공급을 해주거든요. 원래 그 황사가 지금 심해서 문제가 되지만 원래 있는 자연상이고 그게 바다에다가 철분 같은 거 미네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는. 근데 지금 너무 심해져 갖고 지금 이게. 이상한 중국도 섞여 있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래바람 같은 게 바다나 뭐 여러 땅 같은 데에다가 각종 뭐 영양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뭐 공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물질들이 좀 섞이긴 한다. 근데 하여튼 남태평양까지 간다 이거죠, 황사가. 네네, 태평양까지. 네. 그래가지고 잠자리를 그렇게 어디서 왔는지 추적을 합니다. 근데 얘네가 자의로 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자의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인도, 아프리카 얘네들은 정말 철새처럼 추운데 따뜻한데 왔다 갔다 하는 애들고요. 네. 그 미국의 모나크나비 얘네들도 추운데 따뜻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재밌는 건 얘네들이 철새는 정말 오래 사니까 그런데 얘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또 재밌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 그러네. 왔다 갔다는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뭐 바람 어쩌고 많이 불어 가는 게 아니고 뭐 알수록 신기한 곤충들의 세계.